네, 먼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죠. 수젠텍부터 가볼게요.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5%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많이 물려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MC님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치료제가 진단 키트가 그닥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그닥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이날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리포트를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좀 이런 좀 좋고 안정된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떠서 공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이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모멘텀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이뤄졌다. 대신 24,000원 되면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시도할 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뭐 4만 원대라도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실적이 좋아져서 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반도체 상담 이어갈게요. 서울 반도체 올해 3분기 매출 3,3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 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시청자님 매수가 2만 1,000원으로 현재 손실 중이십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만 1,000원 좀 고민이 되는데요. 좀 물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닥 자리가 아주 좋지가 않아요. 특히 한 앞으로 뭐 몇 주 사이에 한 1, 2주라도 사이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해서 올라와서 수렴일 때 일대가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때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는 바로 안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바로 안 올라오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면 눌러준다는 이야기도. 그러면 뭐 이 12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21선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요만큼 올라온다고요. 한번 보시면 지금은 여기 15,000원대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평선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또 혹시 빠지게 되면 120선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 이제 우려감이 드는 텐데 여기는 아니고 요만큼 올라오니까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21,000원이니까 30%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7,000원을 1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오히려 저점에서 뭐 121선이나 이런 좀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고 시간이 지나면 또 성장성이 대두가 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나 당장은 바로 못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니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오히려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성물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14만 3천 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 강화되며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종목이죠. 단가를 봤을 때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이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좀 14만 원대면 기다리셔야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좀 수익을 보고 좀 파셔야 되는데 한 번은 흔들고 갈 거예요. 한 번은 흔들고 가는데 큰 흐름상은 어차피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면 또 물산이 또 좀 주가가 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고 다만 여기서 슈팅이 하나 나오면 뭐 13만 원대를 돌파하거나 뭐 더 강하게 한번 나올 거예요.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일부를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큰 흐름 좋은데 30%고 약간 이제 너무 물려 있으니까 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좀 강하게 흔들어줬을 때 그때 재매수 관점을 가져가시고 뭐 큰 틀에서는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네. 네, 큰 틀에서는 홀딩하는 게 좋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입니다. 네, 3분기 호실적과 이에 따른 배당 기대감이 매력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신한지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은행주에 투자하는 게 낫다. 배당 메리트가 있으니까 좋아요. 자,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런 배당 메리트나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또 이 금리가 또 인상이 되게 금리
시장금리 말이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좀 순이자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 메리트가 아직 금융주들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익이 나 계시니까 이 21선을 축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꺾일 때 되면 21선이 수렴이 돼서 꺾인다고.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 장기 이평선들 이렇게 부딪히게 된 다음에 20선 아래로 빠지면 쭉 한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은행주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슈팅이 나온다면 뭐 이 38,0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고, 만약에 여기서 빨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21선 한 31,500원 정도 깨게 되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이 종목이 좋다면 이제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뭐 3만 원대라도 또 저점 매수를 또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난주에도 시청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별 따기죠. 인기 많은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고맙지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저 KPS 생명과학이요. 아, KPX 생명과학 매수하셨군요. 매수가 22,900원에 20%요. 네, 22,900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적당하신 것 같은데 매매하신 연유 한 번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매매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아, 이거요. 11월 6일 날 그 12,400원에 들어갔다가 네. 두 번 상한가 먹고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더 가버리더라고요. 금요일 날 내려오길래 저점 찍고 올라가길래 22,900원에 샀거든요. 아, 근데 좀 불안해요. 장병병이 생겨가지고. 네, 어제장에도 15% 가까운 22,000. 낙폭을 키우면서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드셨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재니집을 했는데 그닥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22,900원이면, 근데 지금 22,900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이건 뭐 어차피 그 항생제 중간체를 화이자에 공급한다 이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테크닉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 부각이 됐다 뿐이지 실제로 이 기업의 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막 더 많이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제 흐름을 보자고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며칠째 상승했어요. 1, 2, 3, 4, 5. 5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한번 뽑아 올리게 되면 시장 참여들이 와 좋아져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살려고 한다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면 5일 정도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 모멘텀이 없어지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점은 5일선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5일선에서 턱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한번 눌러줬다가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눌러줬다가 재차 올라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간 좀 시간을 좀 걸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21,500원을 모레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면 일단은 한 27,900원 정도가 되면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밀리면은 또 약간 좀 이 11선까지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11선이 여기 있고 하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요만큼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뭐 급락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어제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살짝 밀렸다가 반등을 한번 시도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에서 비중을 20%니까 약간 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꼭 매매하실 거라면 반등이라도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오히려 좀 강하게 흔들어줬을 때 저점 매수가 좋은데, 그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해도 안 움직여주면 빨리 좀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종목이 꼭 노리고 싶다면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만약에 네. 그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살짝 하고 나서 일단 양봉이 하나 생기면 이틀 정도는 기다려봐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보면 음봉 떨어지고 살짝 눌러줬다가 양봉이 하나 발생되면 이틀 정도 후에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 주 중반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 송강종 네.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세한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아, 제일약품이요. 제일약품이요. 네네. 제일약품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61,900원이요. 61,900원.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21%예요. 21%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매하신 연유 한 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이자 코로나 백신 기대를 걸고 이걸 매수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 올라가는데 싶더니 제 욕심인지 더 이상 막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그래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제장에도 61,900. 9%까지 끌어내려졌는데 제일약품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다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구나. 좀 어떤 화이자 관련 재료나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 제일바이오는 뭐 화이자 관련 재료도 있고 과거에도 보면 그 나파모스타 관련 재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얘란다.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잘 움직이긴 한 종목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 매물이 좀 나와서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급등주라도 좀 움직이는 구간이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살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급등하는 종목은 일단 5일선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5일선을 지금 이탈했고 11선을 찍었는데 11선을 찍어도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아랫꼬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평선을 이탈하더라도 아랫꼬리를 만들어야 되죠. 이 코스닥에 보시면 어제 음봉이 떨어졌지만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저가 매수세가 자꾸 붙어야 되는데 이 제일약품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참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11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11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되면 한 3일 음봉 떨어졌으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되면 한번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근데 반등을 시도해서 이제 다시 가냐 못 가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9,000원이죠. 가격이 매수 가격이. 그렇다면 뭐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다음 주 한 중반에라도 일단 양봉이 딱 발생이 되면 그때는 한 이틀 정도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주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탄력을 잃고 그 모멘텀도 잃고 해서 약간 좀 주가가 작게 등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가 한번 숨고르기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다음 주 후반을 넘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그 후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너무 내가 얼마에 샀네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비중을 줄여 놓거나 좀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아미노직스요. 아미노로직스 말씀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 혹시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2,45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매수 단가 2,45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데 네. 매매하신 이유가 한번 뭘까요? 좀 잊어버렸는데. 네, 화장품주하고, 네.
뇌졸중 그런 그 약품이라고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그 고가에 올라갈 때 잡아가지고 지금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네, 아미노로직스. 을 알고 싶어서요. 네. 아미노로직스가 이틀 전에 한 2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조금 눌렸어요.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고 다만 가격이 2,450원이면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나 뭐 덱사메타손이나 뭐 이런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세력주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력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세력이 될 수 있고 근데 큰 흐름상 보면 뭐 성장성이 좀 대두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장착이 되게 되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회사만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바로 안 되고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건 반등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2,45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간 좀 물려 있는데 이렇게 양봉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틀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양봉이 하나 생겼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렸는데 3일째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영투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추세가 너도 나도 틀렸네 하고 매도 하니까 흐름이 안 좋아진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면 한 1,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빠지냐 그건 아니고 음봉이 하나 떨어졌고 다시 한번 월요일 날은 조정을 받아도 돼요. 근데 화요일 날은 어떻게든 좀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상승이 안 나오면 그때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0%니까 뭐 한 3분의 1이나 좀 이렇게 약간 줄여놓고 다시 저점에서 뭐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점이라고 하면 한 2,200원 뭐 이하 언더에서 내려오면 매수 관점이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좋으니까 이제 딱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을 주실 때 한번 받을 때 단기냐 아니면 중기냐 이런 관점을 받아주시면 좋죠. 그럼 중기면 기다리셔도 돼요. 단기면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수요일 날에도 못 올라가면 비중을 조절하시고 저점 매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예, 다산 네트워크스요. 다산 네트워크스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G 관련해서 트럼프가 주로 5G 쪽에 인프라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바이든도 이쪽을 계승시킬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5G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번에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근데 본격 매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20선하고 60선 관계를 따져보면 이건 작게만 조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11,000원, 넉넉 잡아서 11,000원 이거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11,3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눌러도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은 한 5G 관련주들은 1, 2주 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요. 다음 주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상승의 모멘텀이 나와서 자꾸 위로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조정이면 안 돼요. 10,000원 이하면. 그러니 12,000원이니까 30%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한 1주, 2주 기다리셔서 올라가면 그때는 한 15,000원 정도 되면 3분의 1 절반 이상,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너무 걱정은 마시되 한 1, 2주 안에 이게 안 올라가고 자꾸 빠지고 어영부영한다 그러면 그때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